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촛불 집회 사진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죠. 이 촛불의 힘으로 이번 정부가 탄생을 했고, 또 촛불의 힘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용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또 하나의 굉장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재판부 판사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이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중간에 공소장을 바꿨어요. 처음에 기소한 그 공소장과 바뀐 공소장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범행 일시도 다르고요, 범행 수법도 다르고요, 범행했었던 공범도 다릅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 똑같고 나머지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은 이 공소장 변경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조인들이 이 공소장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재판부에서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하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재판부와 충돌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은 이미 이 재판이 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무죄가 될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곳이 정경심 교수의 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송인권 부장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자, 내용은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이것으로 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고발을 했는데, 제가 예측한 것 그대로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뉴스가 났네요. 나경원 언제 수사할까요? 수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 언제 수사할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고발을 하면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검찰은 고발장만 접수가 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고발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검찰은 자기들을 수사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점을 직권남용으로 본 것입니다. 판사가 내린 결정을 본인들의 입맛과 맞지 않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고발을 했고 검찰은 수사를 한답니다. 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 송인권 부장판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어요. 수사에 들어가서 기소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소환조사를 하거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불응한 대로 언론 플레이를 또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느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편파적인 판사의 일방적인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에 충분합니다. 수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판사를 소환합니다.
판사는 당연히 응할 리가 없겠죠. 그것만으로도 언론 플레이 할 만한 충분한 재료가 완성이 됩니다. 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우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검찰을 한번 살펴볼까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그렇게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참고인 조사를 하고 수많은 검사들을 투입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어갔고, 자, 이제 재판장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데 이 판사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판사까지도 수사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사하면서 괴롭힐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공소장 변경을 해놓고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는 판사를 수사를 한다. 자,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무소불위의 힘이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검찰은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 판사에 대한 별건 수사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이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범죄 행위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송인권 부장판사라는 사람에 대한 부도덕함을 부각시킬 수도 있겠죠. 검찰은 우리한테 찍히면 털릴 것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못 찍히지 마라. 이런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을 하는 이 재판관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재판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것, 자, 이것이 검찰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검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를 수사하는 검찰,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얼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제가 전 영상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검찰은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죄를 알고 있다, 입증한 것이다, 기각 사유를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각 사유에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언제부터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 내리는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역시나 그 문구를 가지고 검찰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이들은 거의 내란죄, 내란 음모, 내란 선동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내란죄에 준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수사하느라 아무런 수사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사실은 조국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만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중요한 수사들, 특히나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수사들은 아예 손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하명 수사로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또 칼끝을 세우고 있는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된 수사. 자, 뉴스타파가 그 당시의 상황을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고발당한 김기현 주변인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한 사람의 주변인을 수사하면서 이 고발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라 이런 압박을 가했다는 그런 취재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고발한 사람은 사기죄로 구속이 됐고 고발당한 김기현 시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 기소권이죠. 더 무서운 힘, 기소하지 않을 권리.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 어떤 것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명 수사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이 수사를 파면 팔수록 검찰과 그 지역 유지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과의 커넥션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고발당한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고발한 사람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첫걸음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할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힘, 이것을 조금 나누자고 하는 이 공수처법을 이 기득권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확실하게 힘을 몰아줘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을 반대한 의원들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자, 검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는 판사를 수사하겠답니다. 지금의 검찰의 행태는 도가 넘어도 너무 많이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법은 실행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꼭 관철시켜야 될 그런 법안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은 징벌적 배상제도, 이 두 가지 우리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둡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